운영일지란 무엇일까요? 급식 이용 인원수와 당일 제공되는 식당명 등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어린이집 급 간식의 제공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급식 운영일지 대신 보육일지나 알림장 등의 형태로도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그렇다면 급식 운영일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첫째, 식단표와 동일하게 메뉴를 제공하고 실제 제공된 메뉴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둘째, 식재료의 수급 사정으로 인해 식단이 변경된 경우 게시판에 있는 식단표를 변경하고 급식 운영일지의 변경사항을 기록해 주세요. 동시에 수정된 식단표 및 변경 사유를 부모님에게 공지하는 점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서 잠깐! 급식 운영일지 작성 시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점이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가정에서 가져오는 알레르기 대체식이나 이유식의 경우에도 급식 운영 일지에 기록해야 하나요? 네, 급식 운영일지는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모든 급 간식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이사항 및 변동사항이 생겨 특정 원화가 다르게 배식받는 경우에도 운영일지에 꼼꼼히 기재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서류는 검수일지인데요. 검수일지란 급식소에서 주문한 식재료들이 업체로부터 받은 식재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유통기한과 신선도, 식재료의 품질 상태 등을 파악하도록 이와 관련한 사항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검수일지 기록 및 보관 의무화가 2021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해당 기록을 한 날로부터 3개월간 꼭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검수일지를 작성하기 전에 간단하게 검수 준비 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식재료 검수 준비를 위해 적외선 온도계 또는 기타 온도계와 위생 장갑을 구비해 주세요. 그리고 청결한 복장과 위생 장갑 착용 후 운송 차량의 청결 상태 및 온도 유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검수일지 사항들을 확인하여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검수일지 작성 대상 품목에는 납품받은 식재료 중 육류, 어류, 냉동식품, 가공식품이 해당됩니다. 검수일지 항목에는 검수일자, 식재료명, 단위, 수량, 유통기한, 납품업체명, 배송온도, 포장상태, 품질상태, 조치사항이 있는데요. 각 항목의 작성 요령을 알아볼까요?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은 유통기한을 작성해 주시고 제조일자만 있는 경우에는 제조일자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납품업체명 또는 제조업체, 식재료 납품업체를 작성해 주시면 되며 가공식품과 같이 제조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체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배송온도, 운반 차량의 적재고 내부 온도를 측정하여 기록하거나 제품 온도를 측정하여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단, 운반 차량 온도 기록지인 타코메타지가 있을 경우에는 검수일지에 부착하여 배송 온도 작성 생략이 가능합니다. 포장 상태, 품질 상태, 납품된 식재료의 신선도 및 이물질 혼인 여부를 확인하시고 적합, 부적합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부적합한 식재료가 있을 시에는 반품 또는 폐기 처리하고 해당 조치 사항을 오른쪽 칸에 기재해 주세요. 급식소 자체 양식이나 납품서에 검수일지의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서류로 검수일지 가름이 가능합니다. 단, 납품서로 검수일지 작성을 생략할 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표시사항 등을 복사 사진으로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선생님 잠깐 질문이 있습니다. 식재료를 직접 구매 시 검수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식재료에 대해서만 검수일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서류는 위생관리 점검표입니다. 위생관리 점검표란 조리실의 환경, 설비 등의 위생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확인하여 기록한 문서입니다. 검수일지와 마찬가지로 위생관리 점검표도 해당 기록을 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보관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위생관리 점검표는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급식 안전 관리를 위해서 매일 점검하고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이 또한 해당 항목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계시는 서류가 있을 시에는 가름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작성 방법은 점검 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해당하는 칸에 적합, 미흡, 부적합, 해당 없음을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항목이 있지만 주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 보관 여부 항목에서 납품받는 식재료가 아닌 직접 구매한 식재료만 있다면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배식대에서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 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 여부 항목에서는 당일 제공된 급식을 당일 폐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시적으로 당일에 잠깐 보관할 시에는 폐기용과 제조일을 당일로 명시하여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이 총 29종이 있습니다. 농산물 3종은 배추김치에 쓰이는 배추, 고춧가루, 밥, 죽, 누룽지에 쓰이는 쌀, 두부요, 콩국수, 콩리지에 쓰이는 콩이 있습니다. 축산물 6종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가 있습니다. 수산물 20종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나기, 주꾸미, 가리비, 우렁챙이, 전복, 방어, 부새가 있습니다. 참고로 가리비부터 부새까지 수산물 5종은 23년 7월 1일부터 추가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식단표의 원산지 표기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메뉴마다 사용된 특정 원료의 원산지가 다를 경우 메뉴별로 표시하고 동일한 경우 일괄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해운대구센터 식단표를 살펴볼까요? 쌀은 밥, 죽, 누룽지로 나뉘어 표기합니다.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로 나뉘어 표기합니다. 콩은 일반 두부, 연두부, 순두부로 나뉘어 표기합니다. 쇠고기는 국내산, 외국산 중에 한 가지로 표기합니다. 이때 국내산일 경우 식육의 종류인 한우, 유구, 젖소 중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택하여 표기합니다. 그 외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육 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도 표기합니다. 이때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식육 수산물 가공품의 식품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배합 비율이 높은 3순위 원료 중 대상 품목이 있는 경우에만 원산지를 작성합니다. 참고로 식품유형이 만두류, 소스류, 즉석조리식품인 경우와 재료명이 연육인 경우는 원산지 표기 제외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실시합니다. 대상은 모든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비사무직은 매년 1회, 사무직은 2년에 1회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조리사는 비사무직, 유치원 교사는 사무직으로 구분되니 참고해주세요. 구비서류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입니다. 신규 채용 시에는 채용 신체검사서로 가름 가능합니다. 검진기관은 건강관리협회, 보건소, 병원 등이 있습니다. 검진 항목은 일반적으로 7가지로 실시합니다. 추가적으로 교육기관 종사자는 결핵 예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다음 2가지를 검진해야 합니다. 결핵 검진은 매년 1회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일반 건강검진으로 가름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잠복 결핵 검진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결핵과 잠복 결핵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결핵은 결핵균이 몸속에 증식해 발병한 호흡기 전염병입니다. 이때 80%가 폐결핵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기침, 가래, 흉통 등 증상이 있고 타인에게 호흡기를 통해 쉽게 전염시킵니다. 결핵 또는 결핵 의심 판정 시에는 증상과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근무 제한을 해야 합니다. 잠복 결핵은 몸속에 결핵균이 있지만 현재 활동, 발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잠복 결핵 판정 시에는 결핵균 검사는 음성이기 때문에 신고 및 격리 대상이 아니며 근무 제한은 하지 않고 치료를 권고하도록 합니다. 보건증이라고 불리는 건강진단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실시합니다. 대상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즉,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조리에 참여하는 교사 또는 원장님 등이 있습니다. 이때 법령 해석상 단순 배식교사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참고해주세요. 어린이집은 검진일 기준 매년 1회, 유치원은 검진일 기준 6개월에 1회 실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건강진단 결과서입니다. 진단기관은 건강관리협회, 보건소, 병원 등이 있습니다. 진단 항목은 3가지로 실시합니다. 조리 작업 전에는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설사, 발열, 구토 등 식중독 증상인 경우에는 의사 진단을 통해 조리 작업에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등 걱정 감염병 보균자나 노로바이러스 질환자의 경우에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 치료를 받고 완쾌 시까지 조리 작업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피부 손상, 붉은 상처 등 손상처가 나면 황색포도 상부균 오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차 오염 방지를 철저히 하고 조리 작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용도별 구분 사용 시 참고사항입니다.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칼, 도마, 장갑, 앞치마, 행주 등을 구분 사용을 할 때는 색깔 또는 구분 표시로 구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사용 후에도 세척, 소독하여 용도별로 구분 보관하고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 관리 방법입니다. 표시 대상 식품이란 제품명, 소비기한 등 법적 표시 사항이 기재된 식품입니다. 만약 1회 소분할 시에는 기존 표시 사항을 보시고 표시 사항 스티커에 식품명, 소분일자, 유통기한, 원산지, 보관 기준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기존 표시 사항은 별도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산지는 표시 대상 품목일 때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표시 대상 예외 식품 관리 방법입니다. 표시 대상 예외 식품에는 비닐랩 등으로 투명 포장된 자연 상태의 농축 수산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 급식소에서는 1차 농산물이 해당됩니다. 만약 이를 보관할 시에는 입고일을 작성하여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직접 제조식품 관리 방법입니다. 직접 제조식품이란 급식소에서 직접 제조한 식품을 말합니다. 직접 제조식품을 보관할 시에는 제조일자, 폐기 예정일자, 원산지, 보관 기준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전처리 식재료, 즉 세척 및 절단한 식재료를 하루 이상 보관할 시에도 동일하게 표시사항 스티커를 부착해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역아동센터 등 기타 시설의 후원 물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표시사항 스티커를 부착해서 관리해 주세요.
사항입니다. 해동 후 즉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리 시까지 냉장 보관해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해동 후에는 재냉동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세척제의 종류에는 과일 채소용, 식품용 기구 용기용, 식품 제조 가공장치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일 채소용 세척제는 시중의 72%로 많이 제조 유통되고 있고, 식품용 기구, 용기용 세척제는 시중의 23% 정도 제조 유통되며 주로 자동 식기 세척기에 쓰입니다. 그리고 식품 제조 가공장치용 세척제는 시중의 5% 정도로 거의 접하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일, 채소용 세척제의 사용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식품용 살균제의 종류에는 식품 첨가물로서 허용된 7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차염소산 나트륨의 사용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종류에도 식품 첨가물로서 허용된 13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차염소산 나트륨 제제와 에탄올 제제의 사용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참고로 기구 등의 살균 소독은 이러한 제제를 쓰는 것 외에도 자외선 소독, 열탕 소독, 번열 소독의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환경 소독제입니다. 정원 50인 이상 급식소는 소독업체 이용 후 소독 필증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때 4월에서 9월은 2개월마다, 10월에서 3월은 3개월마다 주기에 맞춰 실시해야 합니다. 정원 50인 미만 급식소는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자가소독용 소독제는 환경부에 신고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다음에 홈페이지 경로에 따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보존식이란 무엇일까요?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하여 당일 제공한 급 간식의 1인 분량을 영하 18도 이하 144시간 이상 보관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존식 보관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쉬운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 적정 배식량이란 영유아의 연령 특성에 맞추어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1인 1회 급식 기준량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만 1, 2세와 만 3, 5세의 적정 배식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령별 1일 영양소 섭취 기준입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만 1, 2세는 하루에 열량 900kcal를, 단백질은 20g 섭취를 권장합니다. 만 3, 5세는 하루에 열량 1400kcal를, 단백질은 25g 섭취를 권장합니다. 해운대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 구성입니다. 만 1, 2세 식단은 1일 필요 열량인 900kcal에 약 46%인 440kcal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900kcal의 8%인 72kcal는 오전 간식, 28%인 252kcal는 점심, 10%인 90kcal는 오후 간식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비율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1일 권장 섭취량인 20g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 3, 5세 식단은 1일 필요 열량인 1400kcal에 약 46%인 644kcal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1400kcal의 8%인 112kcal는 오전 간식, 28%인 392kcal는 점심, 10%인 140kcal는 오후 간식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비율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1일 권장 섭취량인 25g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식단표의 세부 구성입니다. 점심은 밥, 국, 주찬, 부찬, 김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요일과 토요일은 일품 요리, 국, 주찬, 김치로 제공됩니다. 그중 주찬은 단백질 반찬으로 구성합니다. 간식은 주 3회 이상 과일 및 채소로 구성하여 무기질, 비타민을 섭취하도록 하고 주 2회 이상 우유 및 유제품을 제공하여 칼슘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연령별 1인 1회 적정 배식량 묵치치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사용 빈도가 높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기 및 배식 도구를 활용해서 대표적인 1인 1회 적정 배식량을 설정했습니다. 식재료의 형태와 조성에 따라 제시된 분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에 사용된 1인 1회 적정 배식량 묵치치입니다. 만 1, 2세 밥류 적정 배식량입니다. 만 3, 5세 밥류 적정 배식량입니다. 만 1, 2세 국류 적정 배식량입니다. 만 3, 5세 국류 적정 배식량입니다. 만 1, 2세 주찬 적정 배식량입니다. 만 3, 5세 주찬 적정 배식량입니다. 만 1, 2세 부찬 적정 배식량입니다. 만 3, 5세 부찬 적정 배식량입니다. 만 1, 2세 김치류 적정 배식량입니다. 만 3, 5세 김치류 적정 배식량입니다. 연령별 급식 적정 배식량에 대해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만 1, 2세 감자와 우유 적정 배식량입니다. 만 3, 5세 감자와 우유 적정 배식량입니다. 만 1, 2세 사과와 호상 요구르트 적정 배식량입니다.
만 3, 5세 사과와 호상 요구르트 적정 배식량입니다. 만 1, 2세 식빵과 딸기잼 차 적정 배식량입니다. 만 3, 5세 식빵과 딸기잼 차 적정 배식량입니다. 만 1, 2세 죽 적정 배식량입니다. 만 3, 5세 죽 적정 배식량입니다. 연령별 간식 적정 배식량에 대해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제공 메뉴별 조리 시 유의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세요.